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은 사실 2달이면 정말 사실 제가 딱 들었을 때는 2바퀴 돌기도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두 과목을 따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두 과목은 다 원래 한 과목이라 생각을 하고 네, 영어의 포커스를 몇 정도 맞추시는 거예요? 영어에 대한 포커스는 15에서 20. 영어는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공TV의 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코로나의 영웅 보건직 주무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편에서는 보건직 공무원 우리 주무관님이 수험생활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이 언제라고 하셨죠? 저는 2016년 10월에 입학했습니다.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총 수험 기간은 2년 정도 있었고 저는 원래 보건직을 준비하고 있던 건 아니라서 보건직 선택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보건과 보건행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총 2달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보건직을 공부하신 기간은 2개월이네요? 그 전에 이제 컨택 과목, 필수 과목만 하시고? 예, 필수 과목은 원래 다른 직렬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합쳤을 때는 사실 총 수험 기간이 2년이라고 봐요. 그러면 다른 직렬을 공부하시다가 보건직을 한번 볼까라고 생각한 계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자격증이 내가 있으니까 5점을 먹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신 거군요. 이 보건직은 뭐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르죠? 보건직은 일단 지방직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주지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없었던 제가 의지할 때는 없었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로는 응시 제한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정 시 단위, 큰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도민 전체가 다 지원이 가능한 도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면 가능한 거였고 그 외 군 단위 같은 경우는 해당 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처음 사실 이제 다른 직렬을 공부하다가 보건 직렬을 이걸 공부해볼까? 라고 하면은 시험 정보도 새로 얻어야 되고 이 과목에 대한 공부도 다시 해야 되고 조금 부담이 있었을 텐데 시험 정보는 사실 어디서 얻으셨어요? 사실 보건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보건직에 대한 정보 자체는 없지만 보건직을 아마 제가 보건직을 이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근무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시험 공부 과목만 커트라인 넘어서 합격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험에 관련된 과목들,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유명한 이미 알고 계실 그런 학원들 통해서나 관련 기출 문제집 그리고 전공 서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 시험 과목은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필수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동일한가요? 그 세 과목의 시험은 동일하고 보건직만이 이제 응시할 때 보는 과목이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을 이제 나중에 2달 만에 전 공부를 하셨고 국어, 영어, 한국사는 2년 정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좀 있으셨나요? 그 전에? 2년 전에? 2년 전에는 특별히 베이스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고 다만 이제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봤을 때는 국어 같은 경우가 국어랑 한국사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50에서 60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맞을 수 있는 편이 있었고요. 베이스가 그러니까 거의 아예 없이 아예 없이 봤을 때가 그 정도였고 그 이후에는 공부하면서는 function 바로 직전 시험 보기 전에가 국어 같은 경우는 85점 정도 나왔고 한국사도 대략적으로 80점대 이상 나왔고 영어 베이스. 영어 베이스는 전혀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영어 베이스가 없어도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어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영어는 기본만 하시는 전략을 택하신 거예요. 영어는 몇 점이셨어요? 제가 합격할 때 영어 점수는 69점입니다. 합격할 때 65점? 그럼 처음에는? 처음에는 한 40점대가 나왔었고 그 전년도 시험 봤을 때는 한 70? 제일 잘 나왔을 때가 70점. 물론 그해 70점은 그 과목이 그 영어가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쉬웠던? 어려웠는데 어려워. 70점이 나가서
그 다음에도 점수가 더 잘 나올 기회지만 잘 나옵니다. 아, 어려웠는데 이제 70점을 맞았다. 나 이제 영어 어느 정도 좀 통달했다 했는데 실제 합격할 때는 65점. 아, 그래도 근데 중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학과를 나오셨으니까 문과시잖아요. 그러면은 국어나 이제 약간 이런 센스나 이런 게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셨었어요. 그러니까 독해 부분은 사실 거의 다 대학 전공, 대학 졸업했으면 독해 부분은 사실 거의 다 나오실 수 있으실 텐데 문법이나 이런 부분, 공무원 수험 생활에서 나오는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자 문제나 이런 부분도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암기잖아요. 그래서 국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해는 이제 뭐 내가 이제 좀 문과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다. 이렇다고 하면 이제 암기나 이런 것들은 뭐 본인만의 좀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공부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는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걸 듣겠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강의하는 걸 전체적으로 쭉 다 알 때까지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다 볼 때까지 통달해서 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집을 좀 많이 보면서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100% 이제 알고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공부 범위에서 제외를 하고 그 외에 자기 틀리는 부분이나 계속해서 모르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건강 전부 다 그런 방법으로 했고요. 다만 영어는 사실 그 방법으로 힘들었어요. 영어는 이제 노베이스라고 사실 하시긴 했지만 사실 60점 맞기도 쉽진 않거든요. 정말 노베이스. A, B, C, D를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노베이스는 아닌데 그 토익 점수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토익 점수는 마지막으로 봤던 게 650점입니다. 650점이면 사실 노베이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공무원 공부에서는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하신 건 아니죠? 어느 정도 하셨죠?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공부는 했었지만 사실 독해 부분에 대한 거는 가능해도 이제 문법적인 부분은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꼬아서 낸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법적인 부분하고 좀 어휘에서 많이 하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도 살짝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영어를 포기를 못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영어는 약간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거를 공부를 하는 중간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전체 시험 범위를 100이라고 봤을 때 영어의 포커스를 몇 정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전체 100이라고 하면은 그냥 영어에 대한 포커스는 15에서 20, 그러니까 원래 모든 과목을 각각 뭐 20씩 먹는다면 딱 그 정도 선 이상으로는 안 했던 거예요. 더 정을 주지 않았다? 20 정도면 된다? 또 공평하게? 네, 왜냐면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응시합을 했던 보건제 커트라인이 그때가 82점, 83점 정도였고 가산점 5점이 붙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다른 과목의 점수가 나오면 영어는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영어는 줄이고 두 과목을 이제 선택 과목 두 과목을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과목에 더 집중했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좀 어떠셨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역적인 부분을 안 보시는 게 오히려 합격하시기도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을 보다 보면은 정말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 방대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지 꼭 한두 문제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부분만 보다 보면은 그 정해진 수험 시간이니까 준비하는 기간에는 그 부분까지 다 할애해서 공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사실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도 보기에 한두 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진짜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2개월 만에 딱 정말 빡세게 공부했다고 말씀하신 그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은 사실 2달이면 정말 사실 제가 딱 들었을 때는 2바퀴 돌기도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두 과목이 중복되거나 비슷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시험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 뭐 이런 걸 묻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감히 그냥 묶어서 공부한다고 보고 저는 두 과목을 따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두 과목은 다 원래 한 과목이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 이제 뭐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
방식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그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본 강의만 하더라도 솔직히 뭐 한 7, 80강 이상은 될 텐데 또 두 개를 합치면 160강 정도 된다고 치면 이거를 두 달 동안 하기가 사실적으로 얘기만 들었을 때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본인만의 그 두 과목을 합격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은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 과목들이 언제나 매해 시험을 보면 문제가 공개가 되는데 지금은 얼마큼 오픈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준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는 공개가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은 데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기출문제, 다른 기출문제에 나온 기출문제가 조금의 변형이나 아니면 거의 반복해서 그 차이 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계속 문제가 바뀐다기보다는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대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 쪽 자체가 이제 저도 해당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전혀 없고 용어 자체가 생소하니까 저는 강의를 듣는 목적은 세부적으로 많이 뭔가를 이렇게 습득하기보다는 그 해당 과목, 해당 영역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하는 그 용어들, 뭐 거기서 뭐 감염이면 감염이 뭔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서만 다루는 용어들에 좀 익숙해지자는 의미에서 강의 배속도 그냥 저는 2배속으로 들고 강의 내용을 보진 않았어요. 아, 2배속으로? 그냥 흐름만 좀 파악하는. 그냥 그 용어들이 그냥 듣기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뭐 멈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강의는 그냥 내가 이 영역을 그래도 그냥 익숙해지자 그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서적으로 한 번씩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 이후에는 바로 기출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문제집을 한 5번 정도는 돌려서 봤고. 아, 5번을 돌려서 봤다고요? 그럼 5바퀴 사실 기출문제 푸는 것만으로도 한 바퀴, 두 바퀴 약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두 달 동안 2배속으로 보시고 그 내용을 흐름을 알고 기출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보신 거네요. 네, 저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이거 하나 스케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수업 생활을 할 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처음 할 때 수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난시잡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 공부를 하고 또 중간에 밥 먹자마자 또 공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에 되게 타이트한 스케줄을 많이 접했는데 저는 그 스케줄을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제가 자고 일어나던 시간은 거의 오전 11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약간 저녁에 공부를 좀. 네, 저는 새벽 한 2시, 3시까지 공부하는 게 더 낫고 아침에는 그냥 늦잠 자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냥 제 페이스대로만 공부를 하고 시험 실제 응시할 때만 한 1, 2주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만 좀 신경 쓰고 나머지는 그냥 평소 제가 저한테 익숙한 흐름대로 그냥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실제적으로 공부하시는 시간은 아침 11시 반, 11시, 오후부터 사실 공부를 하시겠네요. 아점을 드시고, 브런치를 드시고, 이제 오후부터 공부 시작해서, 뭐 하루에 몇 시간인가요? 12시간 정도? 아니, 공부했던 시간으로 하면은 12시간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인강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인강을 듣는 이제 뭐 기준이라든지 시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월화는 뭐 한국사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세부적으로 좀 많이 나누시는데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인강을 듣는 과목을 거의 동시에 다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루에 뭐 이렇게 5과목 전부 다 나눠서 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그냥 하루에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과목은 2과목 정도 총 3과목을 넘지는 않게끔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인강 듣는 거는 처음에는 다 보되 두 번째 이후부터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파트 발췌해서 보고 그 외에는 인강이 좀 크게 보진 않았어요.
2년 공부하시면서 슬럼프 같은 건 없으셨어요? 사실 저도 나이로 보면은 아주 이른 나이에 공무원 시험 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심적으로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사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좀 집중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며칠 동안은 그냥 아예 본인만의 휴식 시간을 갖자 생각을 하고 다시 좀 정말 이제 저희가 공부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했던 부분들 그런 거 이제 몰아서 하고 아 이제 이거 지겨워 할 만큼 마무리를 하고 다시 공부 임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합격을 하셨을 때 사실 이제 그 선택 과목에 대한 두 과목을 두 달을 딱 공부하신 상황이잖아요. 시험을 딱 보고 나와서 아 내가 이번에는 붙었을 것 같다, 붙은 것 같다, 이거 약간 느낌이 붙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중간에? 저는 그 언제나 수험 시간에 한 5분 그 전체 100분 중에서 뭐잘 보든 못 보든 5분 정도의 시간은 남게끔 풀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험 지금 합격한 시험에서는 제가 총 남은 시간이 40분 남았더라고요. 처음 공통 과목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이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들어간 시간은 평소 원래 하던 거랑 그 정도 이하게 인정 받다 이렇게 했었고 오히려 40문제 되는 공무원하고 보건행정 과목을 그때 10분 안팎으로 풀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나왔던 거 거의 그대로 나온 부분이 많았고 아 쉬웠던 거군요. 네,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느낌이 있었죠. 아 그럼 됐다, 내가 붙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비공개다 보니까 가져가서 집에서 다시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근데 그때 봤던 시험 바로 다음 주가 서울시 시험이었고 서울시는 문제가 공개가 되니까 그 공개되는 그 문제를 풀어봤을 때 서울시 시험에서 나왔던 점수를 가지고 지금 그 지방시 시험을 봤던 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윤곽이 좀 됐죠. 아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그 면접 준비를 바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면접 준비는 바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제가 특정에대해서 강사 이제 언급하기는 그렇고 보통 이제 면접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지방지역 시험은 지방지역에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정시를 많이 묻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갔었기 때문에 실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저희 쪽 전공자분이 저희를 면접 본 건 아니었고 저도 도에서 이제 시험을 다 주관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각 지자체별로 계시는 분들이 와서 면접을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냥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냐. 예를 들면 보건직이니까 해당 저희 이제 해당 지자체에 있는 보건 지소가 몇 개냐. 아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좀 몇 개냐. 그러니까 저희 해당 파트에 대한 관심도를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만 어느 정도 준비하고 들어갔어요. 아 그럼 면접 시간도 조금 상대적으로 짧았겠네요. 네, 면접 시간이 그때 15분에서 20분 됐어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질문이 사실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면접을 사실 잘 봤다는 말씀이거든요. 잘 났을 수도 있고 애초에 기억에 남을 만큼 뭔가 까다로운 건 또 없었다는 얘기죠. 면접에 대한 면접을 시험을 볼 때 그 왜 필기 합격자 대비 몇 배수 이런 거를 하잖아요. 몇 배수였어요? 저는 4배수였기 때문에 더 없어요. 아, 나 이제 무조건 됐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 뒀으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이제 선배님으로서 그 지금 현재 이제 좀 불안에 떨고 있는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한 말씀,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채널을 시청을 치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진짜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다만 전략이 확보하거나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지역에 붙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면 그런 부분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응시하고자 하는 지금 이 보건 분야가 해당 지역에서 얼만큼 현재 지금 채용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커트라인이나 이런 부분 흐름, 그 지역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좀 전략적으로 객관적으로 명철하게 좀 보신다면 내가 여기에 응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더 쉬우실 거고 그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